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열의 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실험을 함께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물체나 공기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온도라고 하는데요.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온도와 열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다른 물체나 또는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부분적으로 온도차가 있을 때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열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조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프라이팬에 열을 가해 익히거나 물을 끓여 삶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리 과정을 거쳐서 열은 프라이팬이나 물을 통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번 실험은 열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식용색소, 삼각 플라스크, 점화기, 그리고 물과 알코올 램프가 필요합니다. 2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넣어줍니다. 하나의 삼각 플라스크를 알코올 램프에 올려 따뜻해질 때까지 가열해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할 정도로만 가열해주면 됩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빨간색 색소를 넣어주세요. 따뜻한 물에 빨간색 색소를 넣어 구분한 이유는 색이 퍼지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은 물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죠.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투명 필름으로 막은 후 색소를 섞은 따뜻한 물 위로 거꾸로 세워 올려줍니다. 이때 뒤집은 병과 아래 놓인 병의 입구를 잘 맞게 놓습니다. 이제 투명 필름을 3분의 1 정도만 빼서 물이 서로 통하게 한 다음 끝까지 빼주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따뜻한 물의 색소가 위로 올라가 무색의 차가운 물에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의 삼각 플라스크 모두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색소를 넣은 따뜻한 물에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투명 필름으로 막은 후 무색의 차가운 물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 위로 올려줍니다. 물이 통할 수 있도록 투명 필름을 3분의 1 정도로 천천히 뺀 다음 끝까지 빼주세요. 마찬가지로 위아래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가 잘 맞도록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 아래에 있을 때와는 달리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어떤 반응도 없이 각자의 색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실험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원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정답은 대류입니다.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 상태의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물을 끓일 때 불과 가까운 아랫부분부터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서 차가운 물과 섞여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또한 대류 때문이죠. 따뜻한 물이 위에 있을 때는 물이 아래로 내려오거나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이 위에 있을 때는 아래의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내리는 과정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비가 내리는 원리와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준비물은 큰 비커와 작은 비커, 얼음, 알코올 램프와 점화기, 그리고 비닐팩이 필요합니다.
큰 비커에 적당량의 물을 넣은 후 알코올 램프에 가열해 주세요. 물을 넣은 비커를 가열합니다. 잠시 후 수증기가 발생하는데요. 수증기는 물방울이 증발하는 현상이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작은 비커를 끓고 있는 큰 비커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얼음을 넣은 비닐팩을 가열되고 있는 큰 비커 위에 올려주세요. 비커 입구를 얼음이 든 비닐팩으로 막아주는데요. 수증기가 큰 비커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비커의 입구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비커 안이 뽀얗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를 만드는 구름과 같은 현상입니다. 가열되고 있는 뜨거운 공기와 얼음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 비커 안에 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이제 큰 비커 안에 있던 작은 비커를 꺼내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던 작은 비커에 물이 고였습니다. 물을 가열하여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차가운 얼음과 만나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던 작은 비커 속에 물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바다나 호수의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 이유도 끊임없이 이동하는 물의 순환 때문입니다. 또한 바다나 강의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이 구름이 무거워지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 비입니다. 이렇게 내린 비가 흘러 다시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는 현상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이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똑같은 여름 날씨에도 각 나라마다 습도에 따라 더운 정도가 다르고 여름철 불쾌지수도 습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날씨를 좌우하는 습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실험은 습도계를 만들어 습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의 특성을 알아보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셀로판지, 오드락, 동전, 클립, 가위와 자입니다. 셀로판지를 가로 1.5cm, 세로 15cm의 길이로 잘라주세요. (5cm) 길이로 실을 자른 후 한쪽에는 클립을 묶고 다른 한쪽은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동전을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우드락에 잘을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셀로판지를 고정시켜주는데요. 셀로판지 끝부분과 자의 영의 부분이 일치하도록 핀셋을 이용해 고정해줍니다. 동전이 매달린 클립을 셀로판지의 끝부분에 붙여주세요. 드디어 습도계가 완성됐는데요. 끝에 달린 동전은 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완성된 습도계를 이용해 습도를 재어볼까요? 현재 셀로판지의 길이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습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셀로판지에 물을 뿌려줍니다. 과연 습도계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보이시나요? 물을 뿌린 셀로판지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약 17cm로 물을 뿌리기 전보다 2cm가 늘어났네요. 셀로판지는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셀로판지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듦에 따라 습기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셀로판지에 물을 뿌리면 건조할 때보다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습기를 흡수하면 늘어나는 셀로판지의 성질 때문인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셀로판지 습도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기예보에서 온도와 습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실험을 기억하며 일기예보를 본다면 날씨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